광고 들어왔습니다. 예. 세상에 면봉을 주셨어요. 이게 액상 면봉인데요. 이거 약품 나와가지고 여기 귀 다치지 말게 하라는 이거. 귀 많이 후빈 효과가 있어. 리뉴 감독은 그렇게 높게 생각 안 했나봐요. 그냥 그때 당시 10년도 넘었죠 이제. 귀 후비니까 이거 들어왔잖아. 자, 저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버려도 돼요. 이제 이거 코에도 넣을 수 있답니다. 약품이라서 상관없대요. 안 그래도 지금 귀 가려웠는데 잘 됐다. 이게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료가 더 그런데 different 필란. 하지만 웨이도염 예방할 때 좋습니다. 살살 파도됨. 그러니까요. 고마워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좋아요. 일루 후비고 일루 후비면 이게 약품인 게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왜? 개별 포장이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광고가 아니더라도 봐봐. 벌써 이만큼 썼어. 이거는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귀는 많이 후비기 때문에 다른 거 후비면 상처나지만 이거는 이렇게 똑하고 하면은 이렇게 액 나와가지고 이제 잘 쓰기까지 해. 이렇게 액을 살짝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 이걸로 귀 후비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액상 면봉이죠. 요거는 쓸만하다. 그리고 좀 한번 후비고 나면 여기가 시원해요. 비코로 데일리 액상 면봉, 여러분들의 귀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르나초입니다. 시몬스를 데려오고도 첼시가 가르나초를 노릴 수 있다는 기사가 있고, 어떤 기사를 보면 윈스턴이가 가르나초에게 기다려달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튼스, 주앙 페드로, 델랍, 거기에 시몬스까지 보강한다 치면 무려 4명을 보강한 거고, 은쿤쿠, 스털링이 나간다고 해도 잭슨, 네투, 파머, 윌리앙 등이 있는데 왜 가르나초일까? 이런 토론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첼시가 원하는 이유를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안한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PSR, FSR, FFP 여러가지 규제룰이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장부를 잘 정리해야 구단 경영과 선수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얘긴데요. 스폰서, 구장 수익, 글로벌 수익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의 이적과 영입입니다. 여기서 영입 파트를 보면 이적료만큼 중요한 게 주급인데요. 첼시는 최근 리그 내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주급 관리를 하는 팀입니다. 자, 요런 부분을 봤을 때 가르나초는 이 부분에 적합한 선수입니다. 최근 맨노 이야기에 따르면 첼시가 가르나초 금액을 3천만 파운드 옵션 혹은 선임대 후 영입 이걸 원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건 맨노의 사견이고 맨유가 4천에서 5천만 파운드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04년생으로 리셀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고 무려 주앙 펠릭스를 많은 금액을 받고 팔았던 첼시라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가르나초는 이미 첼시뿐만 아니라 나폴리, AT, 빌라 등 여러 곳에서 링크가 났던 자원입니다. 다만 4천만 파운드 선에서 영입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맨유가 가르나초를 판매 대상으로 정해놨고 아모림도 그를 처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여서요. 최대한 처분하는 쪽으로 협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건 가르나초의 주급입니다. 현재 가르나초의 주급은 8천에서 9천만 파운드 사이로 보이고 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나 뉴캐슬이 선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단 재정과 비교했을 때 주급을 최대치로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첼시는 이 주급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선수 영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가르나초는 주급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첼시가 영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액 하나만 보고 선수를 영입할 수는 없습니다. 첼시는 올 시즌 꽤 많은 공격수들을 보냈고 영입했습니다. 그 덕분에 생기는 단점은 조직력이 좀 떨어질 거고 불확실성이 좀 올라갔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PL에 경험 많은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04년생 가르나초는 지난 시즌에도 리그 36경기 2196분을 뛰었습니다. 이는 맨유 선수 중 5위에 링크될 정도로 많은 경기를 소화한 건데요. 1군 콜업 이후 맨유에서 144경기 26골 22도움을 할 정도로 PL 경험은 충분한 자원입니다. 또 여기서 볼 것은 단순히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사기는 좀 그렇지만 전술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구스토 시프트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가르나초가 양 윙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좌측에서 더 많이 나온 자원이고 첼시도 좌측 윙어로 볼 것 같은데요. 크럴 결승이나 다른 B클럽 경기를 보면 네투가 자잉으로 나와서 상당히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또한 네투는 수비 가담도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선수가 단순히 수비 가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는 낮은 위치로 내려오기 때문에 공격 가담 시 스프린트를 자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90분 동안 수비 가담도 해야 되니까 체력도 받쳐줘야 되는 역할인데요. 이런 역할을 가르나초가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체력이 어리니까 좋은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90분 동안 유지되는 건 20대 선수들도 쉽지 않습니다. 체력이 좋은 가르나초는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고 이건 윙어들 전체로 봐도 높은 지표에 들어가는 자원입니다. 또한 시몬스를 좌측 공미로 보는 기사들도 있는데요. 그럼 기튼스와 다른 유형의 좌측 윙어가 필요하고 가르나초는 네투가 오른쪽 뎁스를 채우는 자원으로 본다면 좌측에서 꽤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상대가 상대적 약팀일 때는 기튼스, 상대적 강팀일 때는 가르나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자면 맨유와 첼시 경기했던 거 여기서 가르나초 2골 넣는데요. 가르나초의 2골이 좀 인상적입니다. 속도를 이용해서 득점하기도 하고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서 탈취해서 득점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 당시 첼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고 상대를 압박하면서 들어가는 강팀들은 이런 실수들이 나옵니다. 당장의 크롤 결승전에 파머 첫 득점만 봐도 구스토가 한 번의 경쟁만 이겨내니까 오른쪽 공간이 완전히 열려버릴 정도로 똑같이 11명이 뛰는 축구다 보니까 강팀이라도 이런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볼 때 온더볼이 엉망인 가르나초는 사진상 이렇게 내려앉는 약팀을 상대할 때는 많이 답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뒷공간이 열리고 어느 정도 속공이 가능한 강팀을 상대로 하는 경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은 마레스카가 원하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가르나초의 지금 움직임처럼 하프 스페이스를 먹고 들어오면서 움직여주는 자원이 있어야만이 이 쿠쿠레아, 엔조, 더 나아가서 최전방 공격수의 능력까지 극대화해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아모림 체제에 맞지 않아서 많은 맨유 선수들이 기회를 잃어가는 와중에도 가르나초는 후반기에도 기회를 받아갔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아모림 체제에서 배제되는 건 결국 워크의식과 둘의 불화 문제,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저는 또 공간 이해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이해도라고 하면은 지능, 축구 지능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서 얘는 지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페널티 박스에서 결정력, 1대1 상황의 결정력일 때 그 판단 때문에 지능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동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공을 줬으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판단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가르나초는 충분히 영입할 만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부상이 없는 게 정말 좋습니다. 꽤 많은 파울을 당하고 그렇게 스프린트를 많이 가져가는데도 부상이 정말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목 부상으로 54일을 쉰 게 다인데요. 그마저도 3년이 다 되어가는 부상입니다. 그만큼 부상이 없는 자원이라는 건 큰 메리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오늘 웨슬리 포파나가 훈련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체감이 확 되시지 않나요? 아무리 잘해도 부상이 많은 자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상이 없는 건 메리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단점,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던 축구 지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판단력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골 결정력, 그리고 득점 직전의 상황의 선택 때문에 축구 지능 문제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르나초가 골 결정력이 유독 떨어지는 건 마지막 판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좋은 움직임과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1대1 찬스를 잘 만들어 놓고 내줘야 될 때는 때리질 않나, 이런 판단 미스가 정말 많거든요. 이건 또 드리블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볼을 잡으면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템포 다 잡아먹고 주도권 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 팬들에게 답답함을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마두에케가 안 풀리는 경기의 모습이 딱 가르나초 온더볼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가르나초가 온더볼을 하면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잘 풀리는 경기에서는 온더볼도 꽤 괜찮고 판단도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온더볼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냥 가르나초는 동료가 공을 잡고 가르나초가 스프린트를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때 공을 내줘서 한두 번의 드리블을 통해서 기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료를 이용해서 원투를 주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워크의식인데요. 이건 이미 첼시가 평가했다는 얘기가 있고 첼시가 데리고 오기엔 문제가 없다고 평가는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긴 합니다. 한 번 소속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자원은 다음 소속팀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요즘 같은 이적 시장에는 인스타로 사고를 치거나
뭐 태업을 해서 따로 훈련을 한다든가 뭐 구단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워크의식이 안 좋고 이 뭐 인성 문제가 거론되고 이런 자원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 정말 첼시가 영입을 잘하고 있는데요. 가르나초만큼 찬반이 좀 나뉘는, 그러니까 첼시 팬들 사이에서 찬반이 나뉘는 영입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엔 유일한 것 같습니다. 하토도 그러지 않았고 시몬스도 이렇게까지 찬반이 갈리지 않았고 페드로 역시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환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르나초가 가장 화제의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가르나초는 분명 올 것 같고요. 그게 이제 8월 말일지 아니면 이적 협상이 잘 돼서 당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오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금액만 적당하다면 오는 것에 찬성이기도 합니다. 윙어로서 득점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04년생으로 키워볼 만하고 정 안되면 리셋을 정말 잘하는 첼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